네, 2023년 1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어제 1월 10일 밤 10시 42분쯤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2시간 정도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을 나왔고요. 나오면서 검찰이 나를 기소할 것은 명백하다.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재명과 검찰의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사건 말고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죠. 부인, 아들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검찰하고 다퉈 나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이재명 씨 검찰 출두와 관련해서 박지원 씨,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사람이죠. 국정원장도 지냈던 그가 이재명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훨씬 대단하다 라고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보다 낫다. 이에 대해서 김근식 전 경남대 교수는 그러면 그렇게 김대중 씨가 이재명보다 못하다 그러면 그렇게 못났다는 거냐? 그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대표를 체포하고 구속시킨 전례가 없다. 박정희 정권은 김영삼 당시 신민당 대표인가요? 그걸 제명을 했다가 망했다. 그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야당 대표를 검찰이 조사하면 안 된다. 수사기관이 조사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또 이재명 대표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비교를 했는데 과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떤 역사를 밟아왔을까요? 이리저리 자료를 뒤지다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도 듣고 해서 하고 찾아낸 게 있습니다. 1989년 여름, 그때는 굉장히 정치가 뜨거웠습니다. 한국 상황도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했고요. 그때 세상을 달군 큰 뉴스가, 지금은 국가정보원이죠. 그때는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라 그랬습니다. 안기부로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하고 문동환 부총재 겁니다. 두 사람이 안기부로 구인돼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1989년 8월 2일, 그때 여러 신문을 보게 되면 김대중 총재 조사받고 새벽 기가, 이게 조선일보의 일면 톱 기사였죠. 다른 신문도 거의 그런 식으로 이 김대중 당시 평민당 야당 대표죠. 이때 일당이라고 하긴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거의 일당하고 이당이 비슷했는데 평민당을 김대중 씨가 이끌었고 김영삼 씨가 민주당을 이끌었나? 하여간 그 두 당이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이때 김대중 씨, 평민당 총재의 국정원 조사가 아주 정치적으로 뜨거웠습니다. 이 사건이 왜 터졌나 궁금해서 한번 이리저리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1987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두환 씨가 집권해 오다가 1987년이죠. 86년인가요? 87년 6월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때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였어요. 직접 국민들이 뽑게 해달라 그래서 전두환 정권이 끝나기 전에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노태우 씨의 발표로, 요구로, 그 6.29 선언이죠. 대통령을 직접 뽑자 이렇게 바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6.29 선언을 기획한 거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었죠.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많은 사람이 요구했던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주면서 그걸 노태우 씨한테 발표하게 합니다. 그래서 노태우 씨가 인기가 확 올라가면서 김영삼과 김대중, 김종필을 뚫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그래서 87년 선거에서 이깁니다. 참 그때 YSDJ 밀었던 사람들이 허탈해하죠. 그리고 나서 88년도에 새로운 정부, 새로운 국회에서 50 청문회를 엽니다. 50 청문회, 광주 청문회를 엽니다. 그때 이제 만들어진 국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신민당이 맞나요? 평민당에 들어가는데, 평민당에 들어간 국회의원 중에 서경원 의원, 지금도 카톨릭 농민회가 있을 겁니다. 카톨릭 농민회 전남 한평에서 카톨릭 농민을 했던 서경원 의원, 또 모니칸 목사의 동생이고 한신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었던 문동환 씨, 꼬방동네 사람들, 운동권이면 필수로 읽어야 했던 소설이죠. 썼던 이철용 씨,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평민당의 국회의원으로 들어갑니다. 사건은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평민당이 한참 이제 88년도 광주 청문회를 해서 이제 굉장히 이슈를 만들죠. 그 다음에 신민당인가요? YS가 이끄는 당은 광주 50 청문회에서 굉장히 이제 주도를 하면서 시끄러집니다. 그리고 전두환 씨가 대국민 사과 성명을 하고 아마 백담사로 가나? 뭐 그렇게 될 겁니다. 뭐 하도 오래된 사건이어서 좀 저도 왔다 갔다 하는데, 아주 88년, 89년이 뜨겁고 노동운동도 치열했습니다. 그럴 때 터져 나오는 것이 문익환 목사의 방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989년 3월 16일 문익환 목사가 동교동에 있는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집을 방문해서 북한에 갔다 오겠다 라고 이야기한 걸로 나중에 밝혀집니다. 이에 대해서 김대중 총재는, 그때는 굉장히 남북관계가 엄할 때거든요, 정부와 협의해서 가라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 목사는 그런 과정을 정부의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고 상의도 하지 않고 북한을 갔다 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을 나중에 일으키게 되죠. 물론 가서 김일성도 만났고 김일성한테 돈도 받아온 걸로 돼 있죠. 근데 이렇게 문익환 씨가 이북에 간다라고 할 때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는 여비에 보태스라고 10만원짜리 수표 30장을 건네줬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300만을 준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한 3천만원 안 될까? 그건 뭐 인플레 계산하기는 나름인데, 이게 1989년이면 제가 기자 2년 차인데 그때 봉급이 50만원 월급이 그 정도 됐으니까 한 10배 가까이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익환 씨가 이북에 갔다 와서 돌아온 다음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잠입죄 등으로 구속되고, 김대중 총재한테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가 이제 또 문제가 됩니다. 이북에서 받아온 달러 중에 일부를 줬다, 이게 문제가 되죠. 이때 김대중 평민당 총재는 문익환 씨한테 여비를 제공한 거는 인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비 제공은 사실이고 김일성한테 받아온 돈 중에 $10,000를 줬느냐 안 줬느냐가 시끄러워집니다. 근데 그때 김대중 씨가 워낙 거물했기 때문에 문익환 씨만 구속이 되고 지나가죠.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3개월 지난 6월 30날 외국어대학교 용인 캠퍼스 학생인 임수경 씨가 평양 청년학점 축전에 참석하고 돌아옵니다. 이걸 뒤에서 조정했던 사람이 문재인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당시 전대협 의장,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 임종석입니다. 그 6월 30날 임수경 씨가 저 유럽을 거쳐서 중국 거쳐서 평양 갔던가요? 그리고 북한에서 한 거의 2달을 체류하다가 8월 15일 날 돌아옵니다. 이때 이제 천주교, 요즘도 많이 얘기 나왔던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문규현 신부가 판문점으로 같이 돌아오는 걸로 돌아왔죠. 네, 그때도 정의구현 사제단이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갔다 오게 되면 이게 난리를 칠 때입니다. 그러한 때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된 서경원 씨가 카톨릭 농민회 출신이죠. 나도 이북을 갔다 왔다라고 자진해서 밝힙니다. 이게 또 엄청난 파문이 일어납니다. 알고 보니까 밝힌 게 뭔가 하면은 이 서경원 씨는 88년
자기도 북한에 갈 뜻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루트를 했더니만 북한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88년 8월달 서독 프랑크푸르트에서 체코의 프라하를 거쳐 평양으로 8월 19일 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까지 평양에 있으면서 김일성과 면담했고, 그때 김일성이 자기는 김일성에게 대남방송 하지 마라. 또 그때가 이제 올림픽이 그때 88년에 열렸는데, 서울올림픽이 가을에 열렸나? 서울올림픽에 참가해라. 뭐 김수환 추기경을 초청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베이징, 홍콩, 쥐리히, 유럽 거쳐서 9월 5일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문익환 목사가 이북 갔다 와서, 갔다 오자마자 그 사람은 공개했으니까 그게 파문이 일어서 문익환 목사는 뭐 구속이 되고, 그 다음에 임수경 씨가 갔다 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성영원 의원이 나도 1년 전에 갔다 왔다 라고 밝힙니다. 나중에 서 의원은 징역 10년을 받고, 물론 국회의원직은 상실하게 되죠. 이제 서경원 의원이 갔다 온 게 이게 뭐냐라고 해서 엄청 시끄러워집니다. 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때 이 서경원 씨가 이북에 갔을 때 조평통 위원장인 허담한테 5만 달러를 받았는데 그중 1만 달러를 김대중 총재한테 줬다. 뭐 이런 혐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지하게 시끄러지는데, 그때 지금 기록을 보게 되면 평민당이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서경원 때문에. 88년도에 광주 청문회 이걸로 굉장히 밀어붙였는데 거꾸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수사가 되다 보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김대중 씨를 조사해야 되겠다. 1만 달러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시끄러집니다. 문익환 목사 건도 있었고, 그래서 안기부에서는 김대중 씨를 조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평민당은 결사 반대죠. 근데 바로 서경원 의원은 제명합니다. 자, 이때 이제 기록들이 이제 옛날 전우들이 나오는데, 중앙일보에서 활약하다가 조선일보에서 활약했던 이현홍 기자가 쓴 건가? 이 자료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이제 평민당 출입을 했는데, 이때 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요. 김대중 씨가 9년인가 초에 유럽을 순방했는데, 그때 여러 의원들을 데리고 갔었죠. 그때 조선일보의 부지영 정치부 기자가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근데 교황을 만났을 때 이 평민당의 모 의원이 교황을 향해서 헤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비행기, 그때는 지금은 해외여행이 자유롭지만 그때는 참 해외 가는 게 어렵고요. 우리 국민들이 그때 해외 한번 가려면 절차가 참 복잡했습니다. 그런 절차 없이 가도록 허가가 된 게 1990년입니다.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옛날 얘기인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뭐 신발을 벗고 다녔다, 뭐 이런 것들을 부지영 기자가 그 당시 주간조선에 씁니다. 그냥 까십성 기사를 썼죠. 사실 국회의원 처음 됐고 비행기 처음 산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게 지나갈 수 있는 건데, 그게 창피했다고 느꼈는지 평민당에서 굉장히 발끈하면서 뭐 소송을 걸고 해서 조선일보하고 평민당하고 대판 싸우는, 그게 언론사에서 나중에 지금도 기록이 있습니다. 조평 사태라 그래가지고 뭐 몇십억 소송을 걸고 부지영 기자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렇습니다. 언론하고 굉장히 평민당이 광주 청문회 할 때는 굉장히 떴는데, 89년이 되면서 조평 사태 터져, 문익환 목사 방북은 뭐 직접적으로 평민당과 관련은 없지만 그게 터져, 임수경 갔다 오는 게 있어. 그런데 평민당의 국회의원인 서경원이 이북에 갔다 왔다. 뭐 굉장히 시끄러운 거죠. 그럴 때입니다. 뭐 언론도 날이 서 있고 다 날이 서 있었고, 그다음에 울산에서는 노동운동이 나서 막 시끄러운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기자들이 예민할 때인데, 이 중앙일보 이현홍 기자가 평민당을 출입해서 이제 서경원 씨가 이북을 갔다 왔다는 특종은 한국일보가 했습니다. 서경원 씨가 이제 스스로 자수를 하는 식으로 안급에 갔으니까 그거를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다른 기자들은 물을 먹었죠. 그 당시에는 중앙일보가 석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평민당의 핵심부는 김대중 씨 집인 동교동 그 집이었는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물었더니, 평민당 그 동교동에 갔더니
김옥두, 남궁진 등 DJ 측근 5명이 앉아있는데 그중 한 명한테 그냥 이렇게 물었대요. 서경원 씨 북한 간 거 언제부터 알았어? 그랬더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 서경원 씨가 언제 북한 갔는데? 이게 89년 얘기입니다. 88년 작년에? 그럼 1년 만에 안기부가 밝혀낸 거네? 그랬더니 응. 평민당 의원들은 얼마나 알고 있었는데 시차는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알고 있었다. 평민당 의원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동교동계의 핵심들은 알았구나. 기자는 확인을 한 거죠. 이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북을 갔다 온 거를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보안법상 불고지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이게 큰 죄가 됩니다. 그러면 이 평민당 의원들은 서경원이 몰래 이북 갔다 왔다는 걸 알고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불고지죄로 구속될 수 있죠. 평민당에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평민당이 소멸될 수도 있는 큰 사건이다. 그래서 이현홍 기자는 뭐 이거를 너무 큰 뉴스라서 당시로서는 스트레이트로 쓰지 않고 뭐 이렇게 돌려서 썼는데 바로 그 다음날 평민당에서도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게 큰 문제구나 싶어갖고 평민당은 몰랐다. 서경원 의원은 제명한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하 언론들이 모든 신문들이 평민당 몰랐다라고 보도를 해줍니다. 근데 이현홍 기사의 스트레이트 기사가 아니라 뭐랄까 해설 기사랄까 거기에는 간접 합법으로 평민당은 알고 있었다 이게 나가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DJ계 사람들은 자기네 불리한 기사 나오면 막 전화하고 난리죠. 그럼 신문사에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조평 사태 때도 조선일보에 막 엄청나게 오고 그건 제가 그 당시 조선일보에 있어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현홍 기자가 이걸 써놓으니까는 또 중앙일보에도 항의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이현홍 기자가 하루는 평민당 기자실에 새벽에 석강 기자니까 아침에 자료를 보고 발제를 해서 기사를 올려야 되니까 새벽 5시에 갔더니 이철영 꼬방동네 사람들 썼던 소설을 썼던 이철영 의원이 그때는 이제 이 그때는 연합뉴스가 아니라 연합통신인데 거기서 매 이렇게 전국에서 주요한 기사들을 보내줍니다. 신문기자들도 그걸 토대로 이제 처음 취재를 하고 그러는데 연합통신 기사를 받아볼 수 있는 데가 기자실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기자실에 와서 프레시를 켜놓고 연합뉴스 통신 기사를 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여기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빠져나가더래요. 왜 그랬느냐? 서 의원이 안기부 조사를 받고 있으면서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불고지죄 문제죠. 이철영 씨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혹시 자기를 불지 않았을까? 결국은 이철영 의원도 안기부에 연행됩니다. 불고지죄 혐의가 들어가는 거죠. 계속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김대중까지 가는 거고 적어도 이현홍 기자가 동교동 DJ 자택에서 이야기할 때 했던 사람들은 연행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할 때 무소속으로 있던 이철 의원은 서울대 민청학령 사건 박정희 시절 때 서울대 운동권이었죠. 그가 그 당시 무소속인데 이 사람이 또 평민당 동교동을 왔다 가는 거를 이현홍 기자가 마주치면서 알게 되죠. 그리고 이 무소속의 이철 의원이 여권 실세였던 박철원 씨도 몰래 평양을 갔다 왔다라고 스스로 기자회견에서 밝힙니다. 박철원이 갔다 온 거를 이철 의원이 밝힙니다. 이거는 이제 이현홍 기자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쪽 박철원 씨 측에서 그건 뭐 이때 박철원 씨가 이북 갔다 온 거 이거는 아마 정권 차원에서 60대 때 갔다 온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동교동한테 흘려줘서 뭔가 이제 협상을 한 거고 동교동은 자기네가 발표하기 뭐하니까 무소속인 이철 의원을 통해서 발표하게 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현홍 기자의 해석이죠. 그리고 나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자 김대중 씨도 불고지죄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 서경원한테 보고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 안 한 게 문제가 돼서 조사해야 되겠다. 안기부 그때 굉장히 대단할 때입니다. 지금 같은 국가정보는 아닙니다. 평민당은 안 된다. 그래서 강제로 끌고 가겠다라고 해서 구인장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구인장 강제로 끌고 가는 거죠. 그 구인장이 법원에서 발부하니 안 하니 하다가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평민당에서는 난리가 나죠. 그러지 않아도 김대중 씨는 빨간 이제 항상 뭐 북한과 공산주의자다 뭐 이런 게 따라다니는데
그 이제 문익환 목사의 동생이 문동환 씨인데, 그도 이제 한신대 교수를 끝내고 국회의원이 돼갖고 평민당 부총재로 있었는데, 그도 알고 있었다. 문익환 씨는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 그 두 사람이 구인이 됩니다. 89년 8월 2일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상호 씨는 뭐 야당 대표를 뭐 구속한 적은 없다, 뭐 조사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안기부로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게 어떻게 타협되느냐, 검찰로 넘겨서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재판이 이루어지고 뭐가 나올 텐데,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합니다. 검찰 측에서는 이건 안기부에서 한 거니까 뭐 안기부에서도 넘기지 않았겠죠. 그걸로 끝내버립니다. 아까 박철원 씨 방북 사실을 평민당이 알고 이철 의원이 발표하면서 물타기 하면서 정치적으로 봐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씨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씨는 일단 이제 검찰에 가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뭐 첫날 가갖고 뭐 얼마나 많은 조서가 작성될지는 모르지만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때 김대중 씨 사건 건은 서경원 미립국 사건 굉장히 컸죠.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 그다음에 임수경 방북 사건. 서경원 저 앞에 두 임수경하고 문익환 목사 건은 직접적으로 평민당하고 상관이 없지만 서경원 건은 굉장히 컸었죠. 에도 불구하고 DJ는 살아남았습니다.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는 성남 FC 사건 가지고 이제 첫 조사를 받았고, 이거 말고 이제 뒤에 쭉 서 있는 사건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안부수 씨, 민화엽, 그 다음에 쌍방울, 이화영, 지금 쌍방울 회장인 김성태란 분이 해외에서 지금 체포가 됐죠. 한국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북한과 경기도 예산 받아갖고 했는데 횡령한 거, 유용한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궁금한 게 그겁니다. 박지원 씨가 김대중보다 나은 사람이 이재명이라 그랬는데, 김대중 씨는 그때 뭐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대중 씨는 대통령이 됐을 때 전두환 씨에 대해서 보복은 안 하죠. 안 하죠. 역사는 돌고 돕니다. 이재명과 김대중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이재명 씨가 김대중보다 더 대단한 정치력을 발휘할지, 아니면 지금 줄줄이 딸린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할지. 그때는 안기부가 서슬이 시퍼랬고 검찰도 셌습니다. 지금은 국정원은 뭐 거의 힘이 없고, 국정원하고 이재명 씨하고는 큰 사건이 얽힌 게 없지만,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을 민주당이 통과시켰기 때문에 좀 날이 서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과연 이재명 씨가 이 수사의 칼을 피해갈지, 김대중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